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가 모두 빨간불이 들 때까지 함께하는 앵커 이혜림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1시간 만에 곧바로 구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 앞에서 별다른 표명 없이 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는데요. 구속이 된 지 22일 그 늦은 밤 서울 동부구치소 앞은 이 뜻밖의 연출이 떠들썩했습니다. 날달걀과 꽃다발이 던져지고 축하떡이 오가는 등 웃지 못할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고요.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긴급 뉴스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이 전 대통령이, 이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라는 소식을 급하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앞서 화면에 나가기도 했는데요. 다시금 주식시장에서 이 고평가된 바이오주에 대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네이처셀의 주가 흐름을 보실 텐데요. 자, 최근에 주요 포털 사이트에 사연을 보면 한강다리에 다녀왔다, 꿈이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참담한 심정을 담긴 글들이 올라왔다라는 네이처셀 투자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요. 지금 퍼가 59배가 넘습니다. 한국의 제약바이오주가 유독 고평가가 되었다는 건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두세 배나 이상 높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제약바이오주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투자자들은 신약의 대박이 나면 정말 주가가 크게 오르지만 반대에 실패할 경우는 이 촉박이 나는 제약바이오주 조심스러운 움직임이고요. 자, 오늘 주가가 미증시 하락에 좀 크게 눌려가는 양상이죠. 오늘 시장 공감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죠. 시황센터입니다. 미중 무역 폭탄의 이 상황이 결국에는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결국에 간밤 중국에 대해서 관세 규모를 54조 원가량 수입품에 대해서 부과하겠다 결정을 했고, 오늘 오전에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내용을 맞불 관세에 대해서 좀 밝히기도 했죠. 일단은 철강과 돈유 등의 이 관세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이 양국의 이 싸움으로 인해서 새우등 터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양 시장 일제히 좀 하방 압력 깊게 받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일중 그래프부터 체크해 보시죠. 오늘 장중 내내 굉장히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내용도 보시면 굉장히 힘겨운 흐름이 느껴지실 텐데요. 2% 넘는 조정세입니다. 2,443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수급 상황 이어서 들여다보시죠. 기관과 외국인 어제는 쌍끌이 매수세로 시장을 끌어주더니 오늘은 바로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2천억 원 이상의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더불어서 1,0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를 이 시각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3천억 원의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어제 바이오주로 인해서 장 막판에 급락, 쇼크를 받았었던 코스닥 시장인데요. 오늘 1.59% 추가로 밀리고 있습니다. 857선 부근에서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의외의 흐름은 바로 수급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들여다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아주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기관이 20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800억 원 가까운 규모의 물량을 담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800억 원 가까운 규모의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 수급은 과연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을까요? 수급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누적 금액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주 시장 대비해서 독야 청청 오르고 있습니다. 2.83% 추가로 올라와주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정말 쌍끌이 규모도 적지 않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MLCC 성장 기대감을 안고 있는 삼성전기가 오늘 장중에 상승 쪽으로 계속 모색하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사고 있고요. 특히 외국계의 순매수세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OCI 오늘 1.9%, 2%가량의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중국의 환경 규제에 대한 반사 이익 기대감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많이 담고 있는데요. 이 밖에
이 관리 종목에서 해제된 대우조선해양이 8% 이상의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특히나 많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 강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볼까요? 필룩스가 매수 강도 순위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의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스코비, 삼성전기 등등 포착이 되고 있는데 한올바이오파마는 2% 넘게 조정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매수 강도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먼저 누적 금액순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신라젠 쪽에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순매수세 적지 않게 잡히고 있습니다. 주가도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 0.35%의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반발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처셀,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이 바이오주가 동반해서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사자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고요. 차바이오텍은 무려 하한가에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 좀 담고 있다는 점 굉장히 특징적으로 포착이 됩니다. 이 밖에 카페24는 오늘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5%의 추가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해서 사주고 있네요. 자, 코스닥 매수 강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꾸준히 담고 있는 종목들이 속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 7% 조정이지만 외국인 담고 있고요. 테라젠, 이텍스 마찬가지입니다. 4% 넘는 조정세.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코아스템, 알파홀딩스, 네이처셀, 바이오, 톡스텍 등 시장 대비해서 일단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매수 강도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외인도 꾸준히 사자세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이하네요. 자, 이렇게 수고타 시스템을 통해서 종목들 체크를 해보셨는데 이 가운데 분명히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고 방어를 펼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잠시 뒤 수고타 시스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안녕사 김건희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시작부터 매를 맞았습니다. 네, 그렇죠. 코스닥이 1% 이상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줄줄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오늘 온라인에서는 MB 구속 소식을 가장 크게 다룹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넓은 4평의 독방 수감이 됐는데요. 외신들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동부구치소의 수감의 수임 번호로 함께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온라인 기사는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렸던 게임주 한 가지 볼까 하는데요. 오늘 많은 기사들이 올라와 있죠. 시총 격차 줄어드는 펄어비스와 컴투스. 그 이유는 이란 거 함께 살펴보시죠. 주가 흐름 살펴보실까요? 펄어비스는 주가 고점을 찍고 최근에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컴투스는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컴투스의 저평가 영향 분석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들 어떻게 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어떤 게임에 대한 일정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그때까지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지나버리면 주가는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검은 사막 M이 나온다는 이슈가 나올 때까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긍정적이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제는 컴투스 쪽에서 이제 앞으로의 이런 게임 일정을 내보이면서 주가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게임주에 관련된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려면 이 컴투스나 이런 게임 회사들의 이런 회사에 들어가셔서 네. 보시면 거기에 대한 게임에 대한 일정이 나올 거다. 예. 그 일정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나은 이런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또 크게 다루는 기사는 이 무역 전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에 한국도 경제적인 타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전략가들의 시각인데요. 미국의 무역 제재에 중국이
30억 달러 규모의 맞불 작전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에서 트럼프발 무역 전쟁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월가 시각에서 뉴욕 증시가 트럼프의 하고픈 말을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뉴욕 증시가 작년에는 트럼프의 덕을 많이 봤죠. 네, 그렇죠. 네. 친성장 정책으로 인해 고점이 높여갈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자신의 공인양 트럼프의 네.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자, 뉴욕 증시 어제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무역전쟁 패닉에 다우가 2.9%를 하락을 했는데요. 자, 오늘 머니에스에서도 이 주간지인데요. 월투데이 함께하는 어디로 튈까? 무역전쟁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내용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중국산 수입 제품에 연간 600억 달러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계획하고 있어 주요 G2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인 무역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시각인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우리에게도 좀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서로 사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고사격, 야, 우리 너희 자꾸 이러면 쏜다 하다가 서로 살짝 쐈는데 정확하게 맞지는 않고 빗나가는 정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협상을 통해서 아마 이거는 해결이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양쪽 다 서로 망할 수만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트럼프가 지금 집권하고 나서도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고 있는 이런 국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을 없이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월에 중간선거에 대한 이런 이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중간선거가 예전에도 이렇게 보호무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 자기들이 승리했다는 이런 전초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국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반대로 전체적인 경제 시장이 좋지 않다면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미국 경기가 네. 너무너무 좋고 전 세계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즉 다시 한번 주가는 훌쩍 올라갈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시장은 견조하게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불확실성이 점점 거치고 나면 분명히 네. 1분기 실적으로 분명히 사람들의 시선은 쏠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네.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가가 오르는 걸 자신의 치적이냐 깨알같이 알렸던 트럼프가 올해는 증시에 적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시각에서는 문제는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르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이 경제를 해칠 수 있다라고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그 뉴욕 증시 장중 한때 전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지면서 처음으로 잠시 조정 공간에 진입하기로 했다라고도 하고요. 무역전쟁 공부가 확산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다라는 것도 크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내 발목을 잡는 양상이겠네요, 증시가. 종목 이슈 한 가지 볼게요. LG전자가 이번 달 들어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살펴볼 만하죠. 이 TV와 가전제품에서의 주가 추이를 끌어올리는 양상, 주가 추이 살펴보면 이달 초에 10만 원대 초반이었던 주가가 11만 원을 넘어서 장중 52주 최고가 3주 동안 10% 넘게 올랐습니다. 주가가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데요. 자, LG전자 1분기 예상 영업이익 주가 목표치 증권가에서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1분기 영업이익 기존 전망치보다 20% 넘게 상향하고 있는데요. 자, 국내 가전시장을 선도하는 2위 업체지만 주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소외받았던 LG전자가 실적주로 재평가받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LG전자 하면 우리가 그동안 뭐 때문에 계속해서 발목이 잡혔다? 바로 휴대폰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서 계속해서 이거 적자가 나왔는데 왜 계속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다. 그렇지만 우리 집안에 가보면 다릅니다. 실제 TV, 냉장고, 스타일러 등 빅히트 제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광고를 보면 실제 모든 집안의 어떤 생활 가전 같은 경우 다 LG로 지금 현재
도배가 되고 있는 모습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재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실제 뭐 예전에는 뭐 한 자리 숫자에밖에 불과하던 이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이쪽 라인들 때문에 LG전자를 쑥쑥 키워주고 있다는 거. 즉 반도체 쪽이 어느 조금만 적자를 줄여준다면 바로 다른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앞으로의 성장은 계속해서 이쪽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좀 포텐이 좀 터지기 위해서는 어디가 터져야 된다? 바로 이 자동차 쪽의 이런 핵심 부품들에 대한 이런 납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레이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현금은 이 가전에서 프리미엄 가전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앞으로의 성장은 이 자동차의 이런 부품에 대한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오늘 오전 9시에 서초 사옥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공식 석상에 아직 얼굴을 내비치지 않고 이번에 불참했는데요. 이 부회장 예상대로 불참, 액면 분할 등의 안건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오영 회장은 마지막 삼성전자 주총을 주재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도전할 것이다 라면서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추진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후배 경영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또 이 김기남 사장은 올해 고용량과 고부가 제품 수요의 증가를 전망했는데요. 5G나 IoT 전장 사업 부분의 새로운 확대와 고부가 제품의 수요 증가가 전망됩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이 김기남 사장은 특히 이번에 등기이사로 새로 선임될 예정이고요. 김현석과 이 고동진 사장, 특히 이 벤처 신화를 일군 주인공인 김종훈 키스윌 모바일 회장과 김선우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사회이사로 합류하는 안건도 다뤄집니다. 특히 창립 후 처음으로 첫 주식 액면 분할 안건도 처리가 되는데 앞서 50대 1의 비율로 액면 분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마침 또 힘이 없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장의 영향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깨졌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조금 약간 하회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지금 현재 반도체 부분은 아주 지금 훈풍이 돌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 반도체 지금 워낙 좋습니다. 빅사이클을 넘어서 지금 이제 그 큰 흐름이 더 많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마도 분기 실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분할에 대한 이슈, 이거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좋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비중은 많이 낮았다라는. 그렇지만 이제는 분할이 되면 어떻게 된다? 한 5만 원대에 있으면 이제는 뭐 어떻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5만 원에서 6만 원, 6만 원이 가면 300만 원이 간 거고요. 지금 주가로 하면 7만 원을 가면 350만 원까지 간 거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내고 있는 이런 목표가가 아마도 분할이 된 후로 아마도 실현 가능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이슈들을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부러져 버리면 시장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삼성전자 계속해서 잡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열린 제49회 삼성전자 주주총회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 함께했습니다.